눈이 내립니다. 밤새 쏟아지는 눈이 관도를 삼키고 나무를 삼키고 한 남자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 남자는 지금 차가운 땅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말은 어디론가 달아났고 홀로 남겨진 그의 손에는 작은 죽간 하나. 도대체 이 사내는 누구일까요? 어디서 왔고 왜 이 밤에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쓰러진 이 순간이 한 고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등골을 빨아먹던 시절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고을, 관도 옆에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모의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녀를 주모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마저 고열을 버티지 못하고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낡은 주막 한 채와 빚 몇 양, 그리고 텅 빈 쌀독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고을 수령은 세금을 올렸습니다. 흉년이라 수확이 절반도 안 됐는데 세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수령나리의 생신잔치가 크게 열렸고 그 비용을 백성이 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막을 찾는 손님은 줄었습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닫았고 길손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보이거나 잘못 말하거나 괜히 눈에 띄면 어떤 빌미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주모는 쌀독 앞에 앉아 남은 쌀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한 끼, 아니 반 끼 정도였습니다. 그때 바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게 문을 두드렸고 무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주모가 문을 열었을 때 한 사내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낡은 도포 하나와 그 손에 꽉 쥔 죽간 하나. 주모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밤, 이 길에 혼자 이런 행색으로 쓰러진 사람, 도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관아의 눈을 피해 도망 중인 죄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운이 다한 길손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드리는 게 이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모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내의 손을 잡았을 때 손가락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감각을 잃어그른 것 같았습니다. 주모는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에 눕히고 도포를 벗기는데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긁힌 상처, 터진 자국들. 단순히 말에서 떨어진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피해 달아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다 변을 당했거나. 주모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남은 쌀 한 줌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쌀이었습니다. 죽을 끓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하늘 뜻이라면 내 굶주림쯤이야. 한참 뒤 죽냄새가 방 안에 치웠을 때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듯 흐릿하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의 눈물이 이리도 차갑구나. 주모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에 들뜬 사람의 헛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내는 주모가 끓여준 죽 한 그릇에 다 비웠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왕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정조시대 왕은 탐관오리의 수탈이 극심하다는 보고를 받고 믿을 수 있는 신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봤다. 그러나 나는 글자가 아닌 백성의 낯을 보고 싶다.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오라. 어사는 관복을 벗었습니다. 말쑥한 도포 대신 낡은 여행용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행색은 장돌뱅이나 서생처럼 꾸몄습니다. 그렇게 그는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 주막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내와 주모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내를 위해 아궁에 불을 지피고 이불을 있는 대로 덮어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사내는 없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불을 개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종이 하나. 눈에 젖어 반쯤 구겨진 종이었습니다. 펼치니 안에 작은 문양 하나. 주모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생긴 도장 자국 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걸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 장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고 나중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더라? 아니, 벌써 몇 군데를 다 조사했다더라고. 그 수령날이 이번엔 진짜 끝났다 카더만. 그리고 어느 날 밤 수령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백성들이 낸 곡식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강제로 빼앗은 것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수령은 그날 밤 포박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대문 밖으로 나와 말없이 그 장면에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수령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주막 앞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모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 속에서 건져낸 그 사내.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선 사람은 공십 관복을 입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주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성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자 신분을 숨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쫓기고 쓰러졌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대가 건넨 죽 한 그릇이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배고프고 지쳐서 흔들리던 마음, 이 나라에 정말 살릴 가치가 있는 백성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밤. 그 밤에 죽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계산 없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지막 쌀을 털어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왕께 고했습니다. 백성은 살아야 한다고. 어사는 뒤를 돌아 신호를 보냈습니다. 포졸들이 곡식 가마니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수탈된 곡식 중 일부를 주막에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모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제 몫은 이미 받았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사람이 살았으니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쌀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주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값을 덜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에게는 죽을 더 담아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노인에게는 그냥 먹으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주모, 그러다 또 굶어. 주모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난 겨울도 살았으니. 그 고을은 달라졌습니다. 탐관오리가 사라졌습니다. 세금이 줄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닫았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 백성을 살린 것은 법이 아니었사옵니다. 한 여인의 따뜻한 마음이 먼저였사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주모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편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한 일이 나라를 바꿀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보라치는 밤 쓰러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일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쌀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돌려줄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내가 이득인가?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손이 얼어 있었고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릇이 한 어사의 마음을 바꿨고 한 어사의 보고가 왕의 결정을 움직였고 왕의 결정이 수십 년 묵은 탐관오리를 몰아냈습니다. 눈보라 속의 한 그릇이 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주모가 장롱 깊이 넣어두었던 그 종이, 그것이 어찰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왕이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 내리는 왕의 직인이 찍힌 공문. 그게 왕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다녀간 증거였습니다. 주모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밤의 주모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일 굶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그런데 세상을 바꾼 건 거창한 연설도 힘 있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마지막 쌀로 끓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죽 한 그릇.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눈 속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한 그릇이 있지는 않습니까? 꼭 쌀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 한마디여도 됩니다. 잠깐의 관심이어도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